네, 안녕하세요. 발제까지 왔어? 발제까지. 그 2008년에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영화 지구가 멈춘 날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외계인이 지구를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미국의 국방장관이 와서 외계인한테 물어봐요. 왜 우리 행성이 왔습니까? 그러니까 당신네 행성? 이렇게 되묻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얘 여기는 우리 행성입니다.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니까 외계인이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요. 이게 우리 거라고 하는 게 이게 우주적 관점에서 니네 거냐 이런 질문인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간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데 사실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하지 않은 어떤 그런 물건도 우리 인간이 발명해낸 게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물의 철학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인간에게는 되게 그 같은 그 유용한 물건의 발명 같은데 동물이 보면은 가장 끔찍해 할 것 같은 그런 발명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인간 문명에 대해서? 화력발전기? 지던. 지던. 예. 오. 일부러 좀 단순하게 또 말씀해 주시네 또. 그죠? 예. 예. 오 근데 그거 그럴싸한데요, 예. 진짜. 제가 생각해 본 물건은 뭐냐면 냉장고예요. 예. 그래서 냉장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등장한 이전과 이후에 지구의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들과 그 생명의 길이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보거든요. 슈퍼마켓에서 냉장고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많은 그 인간의 음식이 되는 것들이 있죠. 근데 그 인간의 음식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 참 신선한 게 저기 있구나. 신선도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. 이거 신선한 게 있어. 근데 그 신선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죽었는데 썩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죠.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은 사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거거든요. 죽었는데 완전히 저 세상으로 가지 않은 어떤 유해된 어떤 상태의 물건,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냉장 기술이고, 그걸 또 사람들은 근데 그걸 또 신선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그 냉장 기술의 원리를 SF 영화에다가 좀 적용을 하면은 인간이 보면 어떤 그 먼 외계로 여행을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사람이 무슨 캡슐 같은 데서 몇십 년을 그냥 자는데 네. 탁 깼는데 먼 곳에 갔는데 이렇게 다시 사람이 죽지 않고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냉장 상태 비슷하게 있는 그렇지. 상태 같은 네.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책의 글을 쓰면서 이 냉장고가 정말 냉장고는 등장하지 않지만 굉장히 SF적인 사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, 그 다음에 죽었지만 그게 죽음을 또 유예시키는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신화적인 물건 사물이라는 생각도 그렇게 이름을 한번 좀 붙여보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 얘기를 인간의 그 음식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. 그 냉장고 냉동실에 들어있는 그 음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방금이라고 해야 되나? 어쨌든 간에 그게 살았었던 어떤 생명체였던 거죠, 사실은. 아마 이런 그 냉장 기술 같은 게 인간에게도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렇게 그냥 필요하지 않을 때 전부 다 잡아놓고 그걸 재워놓고 엄청나게 도축을 하는 그런 식의 그 문명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 편혜영이라는 한국의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사육장 쪽으로라는 소설이 있거든요. 근데 소설이 단편 소설이어가지고 별 내용이 없는데 그냥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. 그냥 그 젊은 부부 둘이서 갓난아기 데리고 자기 남편을 배웅 이렇게 아침에 회사 보내려고 하려고 딱 그러는 장면이 처음부터 시작되는데 갑자기 여기 난데없이 개가 탁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 갓난아기를 물어뜯는 얘기로 그냥 끝이 나요. 그래서 그냥 일상이 혼비백산한 얘기로 끝이 나죠. 그래서 그 작가는 맨날 그런 소설을 쓰니까 사람들이 평론가들도 그로테스크 작가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로테스크라는 그 말이 우리가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낯설고 불가해한 것을 쓸 때 그런 얘기를 쓰는데, 저는 그런 소설을 보면서 이 냉장고하고 비슷한 관점을 좀 생각해봤어요. 사람들이 그로테스크라고 하는데 갑자기 개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막 물어뜯으니까 그로테스크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, 미친 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
그 소설에서 왜 그 개가 물었던가는 나오지를 않아요. 근데 소설의 제목이 사육장 쪽으로 해요. 이것으로 암시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주변이 개를 잡아먹는 보신탕 그런 사육장이 많았던 곳에 개가 뛰쳐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은 거예요. 근데 그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개가 미친 개라고 하는데 개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한 분노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몇 가지 생각이 든 게 아까 대종공이랑 관련 있는 얘기를 좀 하신 게 이 급속 냉동이 인간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건 인간에게 정말 평등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거스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고 이상하게 이제 생태신학 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. 신의 섭리에 도전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둘이 이제 정통 개신교, 보수적인 개신교와 이제 생태 쪽에 염두를 두는 개신교가 모두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. 저도 재밌는 게 생각났는데 4월 초에 항상 그 나오는 외국 시인의 19절이 있어요. 혹시 아세요? 4월은 잔인한 달. 4월은 가장 잔인한 달. 가장 잔인한 April is the cruelest month 이렇게 시작하는 그 유명한 시가 있죠. T.S. 엘리엇의 황무지. 그 시를 보면 제일 앞부분에 짧게 이제 그 도입부에 해당하는 몇 줄의 구절이 나와요. 늘 빼먹죠. 거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등장하는 게 쿠마에라는 그 지역에 있는 무녀 얘기예요. 아폴론한테 영생을 빌어서 이제 소원을 듣게 됐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지 않게 영원히 살게끔 해달라고 했지만 동시에 뭘 까먹었어. 빼먹었어. 젊음. 젊음. 빼먹었어. 그래서 쭈구랑탱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소원이 뭐냐? 우리가 죽고 싶어.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좀 전에 이정우 선생님 말씀처럼 도대체 인간답다는 게 뭐냐? 어떤 의미에서 적절한 죽음 이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. 그 적절한 죽음의 어떤 한계는 대략 이제 건강하게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자기도 고통스럽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만큼.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한 말씀하셨는데 현대 문명이 냉정한 것 같아요. 사람이 이제 적절한 때에 죽지 못하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계속 살려. 그렇지. 살리긴 하는데 그 삶이 과연 적절하게 행복하냐? 안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. 왜냐면 하루에 약을 이만큼씩 먹어야 돼. 너무 아파. 그리고 뭐 자식들, 주변 사람들 뭐 고생시키고 마음고생까지 포함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. 그렇다고 거꾸로 또 너 몇 살 되면 죽어야 돼. 무슨 현대판 고려장? 뭐 이거 할 수도 없고.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. 여기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게 직업상의 의무가 하나 생긴 게 의료인들은 자기의 혼신을 다해가지고 생명을 끝까지 유지시켜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잖아요.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과의 이제 연계 이런 것들과 결부돼가지고 새롭게 나타난 의무가 아닌가. 그렇죠. 그거 뭐 새롭다고 하기엔 좀 의사란 직군이 오래됐지만 그런 생각도 좀 첨언을 하고 싶네요. 그 한국에선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데 그 자발적 안락사 이게 이제 외국에선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조력하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, 고통스럽지 않게 이제 마지막 그 삶을 마감하는 그걸 이제 도와주는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가 뭔지를 우리가 규정하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윤리라는 게 그 지금까지는 사람의 관점 안에서 그 윤리라고 하는 건 늘 논의되는데 요즘은 이 윤리라는 게 인간의 윤리라는 게 지구에도 윤리적이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지금 냉장고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동식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의 메타포로서의 냉장고처럼 뭔가 생명유지 장치처럼
적절할 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걸 만들어 놓은